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모두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우리는 모두 같이 가슴이 한 바퀴 5월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모두는 5.18이라는 역사가 남긴 아픈 상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나 진실 파헤치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겪었으나 누군가에겐 너무 아픈 생채기로 남아있을 그분들의 마음 아픔에 아울러 이 봄쯤 하여 일어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분들에게도 또 대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상인동 폭파 사건 그리고 지하철 화재 현장의 희생자들과 유족에게도 말로는 다 못할 그 아픔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그 아픈 일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5월 되었으면 하는 바람 전하면서 오늘 감세미에서 온 편지 5월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이야기 따라 인생 따라 노래 따라 인생 따라 코너에 최태연 선생님께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세미 작은 도서관에서 사회 공헌 활동하고 있는 최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5월 방송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5.18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런 달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 이제 5.18에 한참 젊은 청춘을 보내고 계셨을 선생님하고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지만은 제가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 경찰관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 지역사회에서의 일부 경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5.18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또 잘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간략하게 배경을 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79년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격을 받고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정치 권력이 거의 공백 상태에 있으면서, 정치권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자가 두 분이 있었죠. 김영삼 그 당시 후보하고 김대중 씨하고 두 분이서 이제 가장 유력한 그런 차기 대권 주자였는데, 물론 집권당 측에서는 김종필 씨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삼김 씨라는 얘기가 나왔죠. 저는 대통령 시해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역사 공부한 지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냥 느낌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막 애들 울고불고 한 애들도 있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5.18이라는 거는 저희는 몰랐죠. 그냥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예.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냥 그거밖에 기억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그 79년도 10월 26일, 5.18은 80년 5월 18일. 그래서 거의 한 7개월 이상 시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치적으로 격변기죠. 누가 이제 대권을 잡느냐. 그러니까 야권 두 유력한 후보자 측에서는 빨리 이제 민주화 과정이 이행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빨리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이제 정치권에 그 당시 이제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던 분이 최규하 씨였죠. 그분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신군부 쪽에서 또
이 사건 수사하고 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던 과정들이 이제 뭐 하여튼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은 그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하고 그 당시 전국이 이렇게 이제 잘 안 맞아 들어가니까 소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어난 게 이제 5월 17일 날 그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됐어요. 제주도 일원을 포함한,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그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화를 빨리 뭐 진행을 해라. 하여튼 그런 여러 이제 요구들이 합쳐서 이제 거기서 소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5월 18일에 그 신군부에서 진압부대 공수특전단을 통해서 광주 이제 유혈 진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수백 명이 이제 죽고, 또 경찰관 또 몇 사람 죽고, 군인도 또 다수가 죽고, 실종자도 또 수백 명 되고, 아직도 이제 그 인원에 대해서는 뭐 많다 적다 그런 그 얘기들이 있고, 그런 이제 불행한 사태가 5.18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때 이제 한참 막 20살, 21살, 2살 아니죠. 아니에요? 21살, 2살은 아니죠. 아니고. 아. 내가 그 당시 그 30대인데 30대. 그렇죠. 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대구 이제 그 경찰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경찰관 된 지 한 3년 반, 4년 정도 된 그 시기였어요. 그때 대구는 이제 그 광주하고 네. 그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지만은 또 서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전파가 잘 안 됐어요. 전혀 몰랐죠. 저희 네. 그냥 뭐 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동장에서 막 신나게 놀고 그냥 뭐 아무 그런 거. 그래서 그 대구 지역이 비교적 뭐 타 지역은 여러 가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또 각종 막 이런 요구 사항들이 본물 일어나듯이,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의 데모가 매일같이 일어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박 대통령 그 치하에서는 데모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는데, 이제 데모가 막 일상화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시기였죠. 아, 그러면은 박 대통령 살아있을 때는 데모를 못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안 했어요? 학생들이? 데모를 일부 할 수는 있었는데, 하면은 심지어 학교 내에서 뭐 길거리에서 데모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래서 대학교 내에서 데모를 하면은 진압을 하러 대학교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경찰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데모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다 보니까 그 지하에서 아주 암암리에 그 운동권 그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연대를 하고 그렇게 이제 했지, 공개적으로 그런 활동을 거의 못 했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 길거리 데모, 요구 이런 게 이제 그대로 뭐 누구도 그걸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 이상이 되니까 계속 날마다 새면은 데모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대구 지역은 다 같이 데모를 했어도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온건하고 그래도 또 다소 좀 진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하여튼 5월 5.18 그 즈음 해가지고
경찰서에 그 보관하고 있는 총기들이 있습니다. 총기. 총알하고 총을 네. 경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총을 전부 다 그 지금 그 성서 홈플러스가 있는 그 지역이 과거 옛날 그 54단 그 주둔 지역거든요. 총기를 전부 다 거기 다 갖다 보관을 하라고 그래요. 지금도 54단 있다 아니에요? 지금 54단은 저쪽에 팔원산 쪽으로 가 있죠. 아, 여기 있던 게 이제 걸로 옮겨가고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돼 있죠. 그래서 경찰도 준군사 조직인데 네. 경찰에서 이 총기를 그 보관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위급한 상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알려졌지만은 그냥 입소문으로 떠돌기를 광주 지역에 큰 지금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비군 무기고 총기도 뺏어가가고 경찰서 무기고도 털어서 가져가가지고 무장을 해서 지금 큰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도 또 전북 어느 지역이라도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간첩 내려갔다 들었는 것 같아요 그때. 예, 간첩. 그래서 네. 이 총기를 갖다가 군부대로 안전하게 옮겨놔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실상은 안 알려졌는데 네네. 그런 이제 풍문하에 이제 그렇게 옮겨졌죠. 그리고 이제 대구 시내는 54단에서 장갑차 네. 또 이제 군용 그 추럭에 군인들이 총을 딱 들고 차를 타고 대구 시내 전체를 순찰하는 아주 살벌했잖아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 치안을 유지하던 그 상황하고 네. 군인들이 장갑차에 총을 들고 나와서 그 순찰을 하는 상황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말 이게 큰 일이 생겼나. 정말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내전 상황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일반 국민들도 이제 불안하시겠지만은 그 경찰관 입장에서도 참 그 당시에 걱정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광주 사태, 광주 폭력, 뭐 강주 폭동, 그때 폭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당시 이제 신군부 쪽에서 그걸 발표를 했죠.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그 문학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 막 그런 뒤로 흘러오는 절대 읽으면 안 되는 금서 같은 것도 막 읽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그때 이제 조금씩 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광주 사태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 뭐 광주 사태 5.18에 대한 진실 해가지고 이제 그 막 사진 전시하는 거 약간 암암리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예 뭐 광주 사태라는 거 자체에 아예 생각이 없었으니까. 예.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뭐 그 진실이라고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 과정들은 뭐 외국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나오고 우리 국내에 잘 안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일반 그 시민군들의 그 피해 상황 이런 게 거의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이 알려진 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다가 그 후에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 그 이제 대통령직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민주화 요구가 많이 그 국민들로부터 이제 분출이 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 둘 또 세상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도 뭐 진상이 알려진 거는 아마 요 최근일걸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근데 몇 년도에 그때 대통령 했었죠? 87년도 아, 그 선거에 의해서 그래서 88 올림픽을 전두환 대통령이 준비를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 개최를 아, 그랬죠. 아, 그때가 제가 이제 중3, 고1 그때 그랬던 예.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대한민국 군인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제 총을 쏘게 된 그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도 옛날에 그, 네. 10일 사건이라고 해서 6.25 직후에 여기 데모를 해가지고 그 강제 진압을 당해서 여기서도 피살 당하고 하는 그런 또 피해가 대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모르던 저 시내 한번 놀러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디 있었냐 하면 상인동 월배 저쪽이 그래도 아직까지 약간 들판도 있고 막 그런 그거에서 재개발이 들어갔다 보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교 한 1학년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그때쯤 때 재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막 그 2층 야목 있잖아요. 그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아직 허들판이었거든요. 들판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대구에서 촌놈인 거죠. 촌사람인 거죠. 시내를 뭐 접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학교까지 학교까지 그냥 가고 제가 상인동이니까 그 송현요중 나왔거든요. 송현요중까지 그 버스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그거를 전혀 못 접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쪽 동네로 오게 됐어요. 경덕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정류장 넘어갔고 오게 된 게 잘 얼마 안 됐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시내 나들이를 간 거. 시내 나들이를 갔는데 그때 이제 데모를 했나 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복 입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네. 저는 교복을 전혀 못 입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복 입고 가니까 이제 시내 룰루랄라 돈가스 먹고 분식 먹고 좋다고 갔는데 그 데모를 하고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골목으로 뛰어 들어오니까 어정쩡하게 저 머리 잡혀갖고 있잖아요. 아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저 데모하는 학생 아니에요? 가면 그냥 극하고 나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막 도망가고 다시는 막 그때 하여튼 시내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이런 그 데모 진압 방식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도 그 데모 현장에 이제 그 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도 많이 입고 그렇습니다. 그게 서로 이제 참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피해에 비해서는 또 그 조직 내에서는 어떤 불평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참 그거는 막는 경찰관들이나 또 그런 데모를 해야 되는 그 시민들 다 불행했던 시기였어요. 그거는 결국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지를 않고 결국 그래 그 직접 그 국민들하고 경찰관들이 부딪히게 만들어서 그 상층 정치권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되죠. 뭐. 그 누구를 그 탓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극하고 머리카락만 한번 잡아 당기고 그냥 그래도 도망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냥 거기에서 더 한 사태가 일어났었으면은 야 저 진짜 놀랐어요. 그냥 시내에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갔다가. 근데 이제 그 참 5.18 뭐 5월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관장님께서 그 상인동 그 고향이시니까 그 상인 내거리에 그 지하철 그 사고 났던 그거는 기억하시죠? 그 저희 집이 바로 그 진짜 그 폭발하는 바로 그 몇 블럭 안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네. 그 아침에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어차피 한 8시 반 이렇게 좀 더 자도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언니가 그때 시내에 이제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날 지각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하철 타고 있었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이제 지각을 했어. 네. 지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 나갔고 옷 챙겨 입고 다다다 나갈라 하는데 갑자기 그 뭐지 나갈라 하는데 뭐 뻥뻥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밖에서 어떤 사람이 큰일 났어요 하면서 뭐 폭발했어요 하면서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날 때 보니까 이제 그 지하철이 거기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나는 거는 그 터져가 지금 상인도 롯데백화점 있고 그쪽 부근에 이제 도로 자체가 아예 다 막 이렇게 엉망이 됐으니까 아예 길을 이렇게 그 지금 청소년 수로는 있는 이쪽으로 아예 버스 노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한참 다니고 그러고 뭐 동네 그때 초상집이었죠 저희는. 그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뭐 옆집 건너집 막 그렇게 저희 집에는 다행히 언니가 만약 그때 시간 안에 탔으면 근데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지각해가지고 살고. 관장님은 참 다행히 큰 피해를 안 겪으셨지만 네. 그 당시 너무 많은 그 희생자들이 나오고 그렇죠. 네. 정말 피해가 컸죠. 그때 이제 참 그 사건은 저도 이제 처음 그 사건 현장에 조사서부터 그 폭발 원인을 밝히는 과정까지가 제가 그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참 언제 그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참 오늘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뭐 시간이 아니 나는 그냥 쭉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때는 제가 대구 경찰청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 대구 경찰청이 지금 국채보상공원에 있는 네. 그 대구여성 그 임시청사 거기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큰 일이 났으니까 빨리 걸로 가라고. 그래 가니까 전쟁터가 그런 전쟁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피해에 관해 가지고 뭐 수습을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는 다 그 뭐 환자들 수습이라든지 하지만 우리는 경찰관이고 우리가 이제 수사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그 폭발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 대구 지금 특수부장 이성국 특수부장을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전체 다 나오고 대구 경찰청의 수사부서하고 달서경찰서의 수사부서 다 나와가지고 그 사건 수사를 했는데 지금 그 롯데백화점에 있는 그 현장 그 당시 대구백화점을 아마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땅을 이제 파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이미 다른 그 수사관들이 1차 수사를 현장 조사를 했는데 제가 2차 조사를 하러 가서 어느 이제 현장 그 기사에 제가 노트를 하나 입수를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엑스파일이네. 거기에 그 아주 얇은 옛날 그 섭자직 하는 게 있죠. 이게 그렇죠, 비치는 그 섭자지 같은 그 섭자지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막 쳐져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그 종이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쭉 생각을 해보다가 어느 도면하고 이렇게 겹쳐다 보니까 이게 혹시 오늘 공사 표시가 아닐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사건 관계자들은 공사 관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지. 쌤 이거 얘기하시면 혹시 쌤 뭐 걸려가시거나 아니 뭐 보복당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 일로 네. 이제 공사를 하던 서울 업체가 표준건설이라고 큰 업체 있는데 아마 그 회사도 파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게 대구백화점에서 그 남쪽 뒤쪽 그
그 롯데백화점 뒤쪽 그 네. 골목이 있죠. 네. 그 골목에 그 이제 집안이 부착을 하다 보면은 땅이 이렇게 이제 벽을 파내는데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지 말라고 집안을 강화하는 그 아. 공사가 뭐냐면 그라우팅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 땅에 위에서 이렇게 이제 굴착을 해요.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쳐요. 그러면 아. 땅 속에 지주가 박히니까 그 땅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굴착을 해도 무너지질 않죠. 그 뒤쪽으로. 아,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구나. 네. 그 그라우팅 공사를 했는 그 표시가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했는 현장을 그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네. 지점하고 위치를 보니까 딱 그 자리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 굴착을 해보니까 그 뒤쪽에서 가스, 관이 구멍이 났어요. 그럼 그 가스가 거기서 새가지고 옆에 하수도를 따라서 그게 이제 지하철 공사 현장까지 가스가 거기에서 아. 숨어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지하철 공사 현장이었던 지하철이 그렇죠. 아직 안 생겼던. 그렇죠, 공사하는. 뭐 이렇게 그래서 해서- 거기 밑에 쭉 이제 깔려가지고 이 차고 올라오는데 공사 현장에서 불티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폭발을 했죠. 엄청난 그 참.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동네에 저희 바로 옆집에도 이제 그 생선 장사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들이 이제 학교 가다가 그 버스를 타야 가나 해도 어쨌든 그 골목이 상인동이나 월배 쪽에서는 이쪽 그 롯데백화점 밑에 라인 사는 사람들은 도로가 그때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도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지나야 어쨌든 송현동을 가던 뭐 가니까 그때 대서중학교 있고 송현중학교, 송현여고 뭐 경원고등학교 다 그쪽에 있었으니까 동네에 뭐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이제 막 그런 경우 많았는 거예요. 뭐 중학생이 그랬거나 대학생이 그랬기나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막 하필 그 시간이 등교 시간, 출근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당시 뭐 참 출근하던 공무원들 그 경찰관도 그 돌아가신 분이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참 아까운 분들 참 피해가 컸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어르신들 돌아가신 경우보다 자식을 가슴에 묻으신 경우에는 제정신 그 옆에 생선 옆집 생선 아줌마도 그때 정신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 폐인처럼 생활하셨던 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저씨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술로 세월 보내고 그 보상금이 무슨 뭐 그래 생각하면 세월호도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 참 그렇게 비교하면은 참 그때는 그치. 너무 참 좀 그랬죠. 그게 막 돈으로 보상될 수 있고 이런 게 아닌데 또 사람들은 또 그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광주 사태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일련의 사건 뒤에 이루어지는 그 보상들이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뭐 뒤에서 이제 한마디 못한다는 게 그 자기들의 그냥 생각을 그냥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걸르지 않고 얘기하는 게 당사자한테는 진짜 뭐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 가족들은 정말 뭐 그거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회복되기 힘든 그런 일들이죠. 정말 말 한마디라도 참 그렇지. 조심해야 예.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강제징용에 끌려가셨는데 어쨌든 살아오셨고 예. 또 어쨌든 아버지 대신 가긴 했지만 어쨌든 6.25에 또 참전하고 막 그런 참전 용사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보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저희 아버지가 참전 유공자라는 게 밝혀진 게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에 밝혀졌어요. 아, 네. 군번줄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아, 근데 그때 겨우 찾았는데 이미 이게 보니까 그 지나간 세월에 거 대한 거는 보상이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그냥 매달 얼마 주는 그걸로 이제 그때부터 연금을 이제 10년 동안 주시는데 그뭐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차라리 살아 계셨으니까 괜찮은데 그때 뉴스 얼핏 보니까 이제 그때 돌아가셨던 분은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로 따져서
그 죽음에 대한 값을 보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이게 진짜 돈으로 어쨌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돈으로 뭔가 보상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세상이 이제 그래도 그렇게나마 네, 또 일단은 좀 어떤 표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잃은 사람이 이게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살아가려면 술을 먹고 살아가든 뭐를 살아가든 그 피폐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주변 가족은 또 맞습니다. 상처를 받고 힘이 드니까 그렇게나마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라도 좀 보상이 되어질 수 있으면 이또 현실적인 보상이 그 네. 이외에 다른 방법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참 5월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렇네요. 그럼 선생님 이거 지금 어차피 이야기 따라 인생 따라 이제 5.18 얘기하셨고 네. 또 이제 세월호는 선생님이 그 근무하시면서도 겪게 된 사건이고 저도 같이 이제 겪었던 어떤 그런 사건이고 그 선생님 이거는 2탄은 이제 노래 따라 인생 따라 불후의 명곡 저번처럼 노래도 한 곡 노래 오늘은 한번 불러보시는 건 제가 어때요?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팽목항은 그 후에 한 번 제가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 노란띠도 보고 참 마음이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저는 그 한 번도 그러니까 그 바닷가를 자주 가긴 가는데 네. 워낙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냥 가까운 포항 아니 멀리 간 부산 네. 그 아주 멀리 가본 게 휴가 때 아예 그 땅끝마을 쪽에 그쪽으로 이제 좀 가거나 아니면은 당진 이런 쪽 가봤는데 저기는 진도가 여기서는 좀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려고 그러면 저는 진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팽목항을 갔던 거고 지금은 진도항으로 아마 명칭이 바뀌었을 겁니다. 몇 시간 정도 걸려요? 바로 가도 한 3-4시간은 잡아야 될 배 텐데. 타고 안 들어가고 그냥 아니, 팽목항은 그냥 아. 차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주변에 섬들도 많고 네네. 구경도 저기도 좋고. 쌤 그럼 세월호 때문에 가신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나는 직장 퇴직한 이후에 세월호 가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우리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일행들하고 네. 그 갔다가 또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거기 안에 또 섬에도 들어갔어. 그럼 거기 풍경 어떻게? 팽목항 자체는 좀 삭막하죠. 네. 그거 아닌데 그 주변에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도 자체가 또 이런 볼거리가 많고. 아까 그 노란띠 그거는 예, 그거는 노란 어떻게? 리본. 네. 그 팽목항 옆에 이렇게 방파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철책들이 이제 안전 철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그 노란 리본을 막 그 방문객들이 다 이렇게 매달아주시죠. 그러니까 이 전체 그 긴 그 안전 철책이 노란띠로 또 완전히 뒤덮였어요. 참 사연을 떠나서 그 보면은 개나리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핍니다. 그 좀 슬픈 현상이. 그때 계속 비가 왔다고요 그 무렵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6, 7 된 애들이 그때 고2 때였었거든요. 가들이 이제 한참 수학여행 갈 무렵이라 가지고 요때 원래 수학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를 많이 갔는데 그때 그 사건 나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도 TV 보면서 계속 하다가 울고 또 그래서 비는 왜 그래 자주 오는지 매일 거의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요 무렵 4월 한 며칠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비가 있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호에 따라 유난히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하늘도 슬퍼하는 깜빡하면서 막 그랬는데 조금 그때는 우울증 걸린 아줌마들 많을 거예요. TV 보면서. 진짜 좀 슬펐죠. 예. 그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까먹어보고. 그럼 선생님 혹시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뭐 듣고 싶은 노래나 좋은 노래 예. 한 들려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선생님이 직접 부르시면 좋을 건데 음악회 때도 빠지시고 싹. 제가 노래를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서 네. 저 실제로 노래를 잘 안 부르고 그런데 예. 저한테 들려주신다 그러면 옛날 노래입니다. 네. 우중의 여인 혹시 기회 되시면 한 빗속의 여인이에요. 그게? 우중의 여인. 따로 있어요. 빗속의 여인 예. 말고 우중의 여인. 예, 우중의 여인이라는 가수는 한참 된 노래입니다. 그게 아마 가수 이름은 제가 잘 기억 안 납니다. 우중의 여인. 예. 찾아봐야겠 숙제네 또. 제가 혹시 오늘 그 주제 자체가 정말로 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그 주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혹시 또 불편하시거나 사실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혹시 있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개인적인 그 기억이고 제 단편적인 그 기억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도된 그 잘못은 제가 일부러 얘기한 건 아니니까 많은 이해를 좀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역사 속에 있는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거를 어떻게 어떤 잣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선생님 특별히 이제 방송 이제 이게 마을 방송이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친구나 가족이나 혹시 그렇습니다. 제가 감샘이 작은 도서관에 나와서 이 사회 공헌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하고의 그 소통이고 또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와 같이 사회공헌 활동하는 그 분들이 대부분 다 공직 출신자들이고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또 그 각 기관에서 각자 거의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혹시 생활하시는 중에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또 여러 상담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가까이 전화를 주시든지 한번 찾아와 주시면은 저희들하고 부담 없이 이런 또 그 대화를 하고 서로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또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법적 조언이 가능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그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편안하게 법률적인 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깊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또 전문 법률인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바둑 좀 하시는 분들은 같이 바둑도 좋습니다.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가슴 먹먹해지는 이야기들 듣고 오셨는데요. 다음 코너 청소년들의 고민을 수다로 풀어보는 개미와 배짱이 코너 들려드리면서 5월 감세미에서 온 편지 지금까지 진행해 감세미 청년지기 이재희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싼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네 앞에 서 있네. 어느새 넌 섬서 공동체 FM 킥보드 잘 타네. 걸어가는데 뭘 잘 타? 보도에선 걷는 게 잘 타는 거죠. 킥보드 잘 타네. 멈춰 서 있는데? 신호 지켜 서 있는 게 잘 타는 거죠. 킥보드 잘 타네. 주차하는데 잘 탄다고? 안전한 데 주차해야 잘 타는 거죠. 맞아요. 안전하게 타야 잘 타는 굿 라이더. 인도에서 걸어가야 good. 신호 지켜 멈춰서야 good. 안전한 데 주차해야 good. 걸을 땐 곁겨 멈출 때 멈춰야 킥보드 잘 타는 good ride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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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er.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김희아 배짱이의 박상하, 김주환, 김신아, 안재모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야기할 주제를 지금부터 정해보도록 할 건데요. 주환아, 너는 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때까지 뭐 코로나 얘기도 하고 이제 저번에는 여자친구 얘기도 좀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 내 생각은 좀 신박한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우리가 중국 때문에 힘들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2학년이니까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던가. 그치. 우리는 공부니까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야기겠지. 아니면 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를 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신하야, 너는? 나는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 제모야, 너는? 취업 얘기를 하는 게. 그래, 그럼 취업 얘기 한번 해봐.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걱정되는 거라더니 앞으로 진로에 관한 거? 자격증을 못 따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어졌는데 이제 이 자격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2학년 이제 처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 2학년 들어가서. 그렇지. 이제 1년에 자격증을 4번을 딸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4번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이제 남은 4번 안에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너희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니? 나는 니네랑 과가 달라서 기계과인데 나는 지금 얘들아 1회 때 기능사 1회 때 선반 실기를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선반 실기가 합격을 하면 밀링은 필기가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혹시 선반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내가 이번 2회 때 2회 필기 때 밀링 그리고 금형을 신청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나는 한 자격증 3개 정도를 2학년에 딸 계획을 하고 있어. 그렇게 따서 이제 어느 회사를 들어갈 생각이야? 나는 뭐 전공과는 내 전공이 금형인데 전공과 상관없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들어가고 싶어. 역시 중국. 놀리고 있어. 근데 솔직히 자격증이 많으면 좋긴 한데. 그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 있잖아. 근데 그 회사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과 꼭 필요 없는 자격증을 따야 될까라는 생각이 난 들거든. 딸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내가 만약에 한국수력원자력을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원자력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뭐 수력 발전에 관한 자격증을 따기에는 그거는 뭔가 좀 그렇잖아. 우리 교육과 내 지금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뭐 그런 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서 하는 뭐 어차피
일은 다 새로 배워야 되니까 전공과는 무관하게 또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아, 정말. 원자력도 자격증 이런 게 있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그런 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전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전기기능사 하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전을 가려는 애들을 보면은 커말도 따고 한국사도 따고 뭐 전자계산기도 따고 여러 가지를 엄청 딴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필요하다고 되는 자격증은 몇 개가 없는데 애들이 경쟁 속에서 이기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계속 따고 뭐 봉사활동도 채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자연스럽게 이제 압박감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분명 제시되어 있는 자격증은 몇 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애들은 뭐 자격증을 6개, 7개씩 따고 있는 걸까라고 하고 그에 비해 나는 아직 자격증이 없으니까 점점 초조해지고 공부도 더 안 되고 그러는 거지. 재만이 넌 어때? 이미 다 말했지 않나? 그런가? 그치. 이미 한전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고. 아, 네가 한전을 가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신하야 너는? 나 근데 자격증을 더 따는 거에 대해서 딱히 나쁘게 생각하는 게 없는 게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잖아. 뭐 어떤 거든 더 따는 게. 그래서 나는 뭐 굳이 딱 정해진 것만 따기보다는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 자격증을 따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회사에서는 그거를 쓸 일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땄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정기직에 취직을 했어. 그러면 한국사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딴다는 거 자체가 안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땄을 때 그게 쓸모가 있냐 없냐, 난 그거 때문에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다른 애들도 들어가서 쓴다고 생각은 안 할 거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스펙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따는 게 맞는데 굳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갖고 싶은 목표랑 전혀 다른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맞아. 내 얘기는 그 소리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취업하기까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나는 전공적으로 조금 더 마스터를 하고 간다는 게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좋다고. 근데 애들을 보면은 이 자격증을 따고 실세가 없이 바로 다음 자격증을 따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거를 완전히 깊게 파지는 못하잖아. 그 자격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과인데 전기기능사를 땄어. 근데 전기기능사를 땄다고 해서 그 애들이 완전 그거를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따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이제 커마를 준비한다거나 한국사를 딴다거나 그렇게 하니까 뭐랄까 이게 내가 전기 쪽을 배우려고 전기과를 왔는데 뭔가 다른 거에 더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사실 취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원하는 스펙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기능사를 따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전기 분야에 만약에 기능사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할 수준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지식이 있다는 거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야, 니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더 바쁘다. 더 힘들고 더 그쵸.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은 일단 공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왜 가냐고 하는 사람이 좀 많았고 공고 같은 데를 가지 말라. 공고는 노는 애들밖에 없다 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면은 어차피 인문계도 상위권 애들이 완전 빡세고 그 밑으로는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다 자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애들 4등 안에 3등 안에 있는 애들은 완전 제가 봤을 때는 좀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노는 애들은 다 같이 즐겁게 노는데 상위권 애들은 다 전부 다 치열해요. 애들이. 니들 다 상위권이잖아, 맞지? 저희는 중상위권. 중상위권이야. 아니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거는 반이고 전교권에서 1, 2, 3등을 해야 대기업 추천서를 받아요. 반에서 1, 2등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이 중상위권 정도.
10등이면 중상이다. 대충. 100분위가 얼마 좀 되지? 90몇, 우리 지금 70몇 명인가 80몇 명이다. 100분위로 보니까 10% 이상? 내가 11인가 그렇게 나왔어 예전에 했을 때. 그 정도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전교권 하는 애들이랑 성적을 물어봤단 말이야. 내가 영어를 좀 망쳐서. 근데 걔가 이제 한 개를 빼고 다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그 정도는 해야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선생님에게 들은 말이지만 전교에서 완전 상위권 1%가 아닌 이상은 똑같다고 쌤이 말씀하셔서, 솔직히 뭐 반에서 1등이니 뭐니는 상관없고 전교권에서 놀아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전교권에서 온다고 내가 일단 내가 우리 과 1등이고 전교에서 한 10손가락 정도 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게 사실은 이게 우리 공부에서는 성적이라는 게 그냥 티켓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잖아. 맞죠. 기업을 추천받을 수 있는 티켓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그 외에는 자기가 면접을 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뭐 기업마다 있는 시험, 그리고 필요한 스펙 그런 거 준비하는 게 훨씬 필요하다 생각해. 그냥 성적 자체는 티켓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적은 이제 그 대기업에 원서를 넣어보기 위한 이제 제일 기본적인 발판 같은 거고, 그치. 이제 성적이랑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요소고, 이제 진짜는 NCS 문제나 면접이겠지. 그치. 진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긴 하지. 성적 자체가 그냥 어차피 우리가 뭐 공고고 뭐 마이스터고 해도 그냥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 정도를 판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성적이라는 거. 그렇지. 제모는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의외로. 네? 진짜 고민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막 이것도 쳐보고 영어도 좀 하려고 했다가 또 뭐 다른 자격증도 준비하려고 했다가. 그게 대학이랑 그 회사 취업하는 거랑 중간에 결정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은 한전으로 목표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고민이 싹 사라지고 자격증만 올인해서 따고 있어가지고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신화도 좀 말해봐라. 그 좋은 목소리로. 제 고민을 하면 좀 최근에 있었던 건데, 제가 제 꿈은 원래 이쪽 계열이 아니라 좀 예술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특성하고 와서 취업 먼저 하고 돈을 벌면서 제 꿈을 이루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근데 말씀을 이제 들어보고 있었는데 계속 끝도 없는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공고라고 해도 완전히 애들이 다 노는 것은 아니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상위권 애들은 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공고에 대한 인식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서 많은 애들이 공고에도 와서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아는? 저는 사실 공고여서 그렇게 인식이 안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나는 마이스터고니까. 그래서 그냥 마이스터고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 그리고 마이스터고라 하면 다 알아주더라고.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학교나 세상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따로 특별히 부탁하고 뭐 싶은 거? 딱히 더 뭐 필요한 것도 그냥 뭐 취업이나 됐으면 좋겠죠. 제모는? 네? 제모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요? 학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좋고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미래 말도 다니게 될 직장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그렇지. 혹시 면접 내가 때 몇 년 뒤에 한점 면접관 분 계시면 점수 좀 잘 주세요. 그럼 이름 나보다 말해야지. 이름 안재모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제 친구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디께들 나중에 연예계는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봉골레 파스타. 자, 그럼 우리 인사할까? 이번에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디오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모두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우리는 모두 같이 강습이 한 바퀴 낮은 곳에 있어도 아직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두운 곳에 있어도 아직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의 성서 공동체 FM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장대같이 쏟아지는 밤비를 헤치고 나의 창문을 두드리며 흐느끼는 여인아 만나지 말자고 맹세한 말 잊었는가 그대로 울지 말고 돌아가다오 그대로 돌아가다오 깨무는 그 입술을 보이지를 말고서 비바람이 휘몰아쳐 전등도 꺼진 밤 못난 인생을 저주하며 흐느끼는 여인아 행복을 빌자고 맹세한 말 잊었는가 말없이 울지 말고 돌아가다오 말없이 돌아가다오 사나이 이 가슴을 울리지를 말고